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기도회, 제가 또 특별히 이렇게 홍성일 장로를 통해서 강사로 초빙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라사랑 국민운동 본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특강의 제목을 우리 대한민국을 견실하게 세워나가자,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저께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어저께 마쳤어요. 근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수를 목표로 했었는데 과반수를 고사하고 원내 제1당도 더민주당에게 내주는 이런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 아주 선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새로 태어난 국민의당은 또 제3당으로서 약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드의 역할을 하고 상당히 의회 의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는 우리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과반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에 내어가지고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의정 처리를 못했는데, 이번에 과반수는 고수하고 제1당에도 안 됐으니까 더 앞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의 새누리당 복당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국민의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거기 상당히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참 이렇게 좋은 나라,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2당 시대가 아니라 3당 시대가 됐는데, 이 각 당이 당약보다도 먼저 국민민복을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당약도 이렇게 조금 양보하고 그걸 버리는 이런 차원으로 가야 우리나라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고, 또 국가의 건성이, 또 의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이걸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복리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좀 더 견실하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원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이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 모든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아멘. 국민민복을 위해서, 또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생각하면서 원리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나라 백성이죠. 그러나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주권, 통치권이죠.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국민으로서 구성 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으로서 지금 우리 헌법상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행복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북한을 보세요. 얼마나 자유와 권리가 박탈되어 있습니까? 특히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죠. 또 우리 국민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권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런데 동시에 국민으로서 3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다 잘 아실 거예요. 국토 방위의 의무.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전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때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죠. 다음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3대 의무인데, 그래서 그 점도 교계에서 논의가 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우리 기독교는 세금을 바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인이나 신앙단체는 국가, 국민인과 동시에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 이것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납세 과정이 그 절차가 적법하고 정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과 또 국민 이런 위치를 완전히 벗어나서 별세계 한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면 여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국민된 의무를 우리가 버리면 안 돼요. 선선해서 우리는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견실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국가의 안보가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국민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망할 때 국민들이 제대로 국민 될 그런 권리를 누렸습니까? 다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중요한 것이 국가의 안보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금 그 승진화된 개량된 그 방사장토를 이렇게 쏘고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잿더미로 만든다. 청와대를 잿더미로 만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유엔에서 이게 국가 이게 안보리 위반이다 해가지고 제재를 지금 가고 있고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신앙이며 또 국민된 그런 입장에서 나라의 안보 또 북한의 그 위협 이런 것이 제거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주관하셔가지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이렇게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일을 쭉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참 아주 나라가 위험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6.25 때 남침으로 인해서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고 세계 16개국 천정국가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그 위기에서 면하고 또 그 어려웠던 어떤 그 인명의 살상과 경제적인 파탄 이런 거 다 극복을 하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그래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선진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만큼 견실하게 희겨났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견실하게 이렇게 세워나가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 이것이 증진되도록 우리가 더 한층 국민이 된 그런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나라가 정의와 정도에 따라서 세워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법의 정의를 이걸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국민이 우리 신앙인을 중심으로 해서 준법 정신, 이 준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이나 또 사회 지도층이 먼저 그 법을 지켜야 되고요. 법 질서가 준수가 돼야 돼요. 정치가 법에 밑에 있어야지 정치가 법이 이렇게 위에 올라앉아서 막 법을 주무르고 법을 위반하고 하게 되면 나라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는 뭐 이번에 국회가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 19대 국회를 바라보게 될 때는 이거 완전히 식물국회로 되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니 그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법 이걸 통과시키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이 국회법에 안에 있는 국회 선진화 규정이야. 네? 국회가 일단 안건을 상원하고 다시 재개의할 때 협상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직권상정하려면은 그 전시 사변, 비상사태, 국가 경제 재정상의 위기 뭐 이런 거 아니고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협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야권에서 협상을 응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본회의 상정하려면은 그것도 요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5분 이상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